안녕하세요.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편선아 정지은입니다. 오늘은 그 옛날 승무원 노조 역사의 봄날이었던 2000년에서 2002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쭉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모두가 아시는 대한항공 노동조합, 편하게 일반 노조로 부르겠습니다. 일반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입니다. 그 당시 일명 개혁파라 불리는 승무원들은 당시 법적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노조인 일반 노조의 객실 지부로 대거 가입합니다. 그리고 개혁파 승무원들이 대의원 30석을 모두 차지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임금 협상에서 2000년에 26%, 2001년엔 10.2%, 2002년엔 7.1%의 인상을 따냅니다. 또 단체 협약에서 생리휴가를 포함해서 효율을 대폭 확보하고 IMF 이후 살인적인 비행 일정도 고쳤습니다. 2009년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RF다 하면 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프 확률 80%야. 괜찮아. 만나자. 한 달에 RF 많아봐야 2개? 깨지고 불리고 하는 거 전혀 없었고요. 승무원 부족하게 간다? 그런 일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점점 나빠지기 시작한 해는 2011년 380 비행기가 들어오면서가 아닐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11년도에 380 비행기가 들어온 만큼 114번도 많이 뽑았지만 우리 주기 알잖아요. 2, 3년 후면 결혼하고 애도 낳으러 가고 몸도 아파지고 하는데 114번 많이 들어왔으니 많이 쉬러갈 거고 그만큼 더 뽑아야 되는데 비행기는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지훈 부장님 들어오기 전에 승객 수 대비 승무 인력 감축 시행하면서부터 점점 근무 환경이 나빠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잘 나가던 객실 노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2002년 곧바로 해고, 파면, 고소고발전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청, 법원 오고 가고. 그런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해고보다 힘든 건 동료들의 배신이었다고 하죠. 동료가 횡령범으로 고소하고 일부는 회사의 사찰을 적극 도왔다고 합니다. 결국 투신하신 분도 계시고요. 사람의 배신이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거겠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2002년 5월 당시 노조 부위원장이신 박성진 부위원장을 무단 결근으로 해고합니다. 객실노조 민주화 추진위원회를 주도하셨고 97년 연차수당 미지급 문제로 회사에 승소하여 회사가 직원 1만 명에게 50여 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하셨습니다. 해고 사유는 1년가량 노조 사무실 무단 결근입니다. 기존 노조 집행부와 객실 지부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노조 중앙 사무실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KOC 가면 그 있는 객실 지부 사무실 있잖아요. 그쪽으로 출근한 걸 결근이라고 꼬투리 잡은 거죠. 그때쯤 회사가 노조 파괴 교육을 받은 게 아닌가 싶다 이야기들 하시는데 노조 파괴 창조 컨설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니만큼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노조비 횡령했다는 투서 사건으로 파렴치범을 만듭니다. 2003년 5월 회사는 투서가 들어왔다 하여 노조 민주화 추진위 간부 11명을 조사합니다. 신년차 사무장이 인사, 노무팀 임원에게 노추위에 낸 돈 100만 원을 돌려받고 싶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달라는 투서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서에 적힌 직원 대부분이 즉시 대기 발령이 나죠.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대기 발령이요? 근데 이충목 사무장님 사건하고 비슷한 건 느낌일 뿐일까요? 지금까지도 그 사건은 전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이춘목 사무장님에 대해 증언한 승무원들과 그 내용도 지금 명확하지 않죠. 그 돌려받고 싶다는 100만 원은 무슨 돈이었죠?
당시에 남승무원들과 조종사들이 청원경찰 신분이 해지되면서 남승무원은 기존 객실지부에 추가로 가입하고 조종사들은 당시 법적으로 불법인 파업을 감행하며 정부로부터 독립노조를 쟁취하거든요. 그때 노조를 준비하던 조종사들이 기장은 125만원, 부기장은 100만원씩 걷는 것을 보고 객실지부도 따라한 겁니다. 노조 탄압을 예상해서 노조 활동비, 해고 직원의 생계비, 소송 비용으로 쓰려고요. KPU 기장님과 얘기 나눠보니 당시 90% 이상이 노조에 가입했고 돈을 모았대요. 그래서 강하게 나가고 해고되었어도 모은 돈으로 생계비 지원하고 한 거죠. 그래서 무서울 게 없었던 거고요. 그 결과가 지금의 임금 차이입니다. 조종사 노조는 그 이후 쭉쭉 임금이 오르고 노조에서 뭐라 하기 전에 회사에서 먼저 챙겨주죠. 예를 들어서 조종사에게 지급되는 그 겨울 코트 있잖아요. 우리랑 매우 다르잖아요. 따뜻하죠? 그거 회사에서 처음부터 알아서 잘 해놓은 거거든요. 노조가 뭐라 하기 전에. 그때 우리와 차이를 확 벌려놓으셨어요. 지금은 임금 인상 제대로 안 해줘서 협상의 난항을 겪고 계시지만 어떤 측면에선 모두가 합심하여 반대를 찍고 계신 부분은 진짜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 한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회사는 여전히 사찰해라, 배신해라, 괴롭혀라, 위협하라 하겠죠. 여전히 그때 객실지부 출신 사무장님들 감시하고 저성과자로 낙인 찍고 영호봉을 올리고요. 그거 영호봉 올리는 거 그거는 자료가 남고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고통받던 선배님은 내가 암적인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다. 악몽을 꾼다 하셨는데요. 그때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동료의 배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다고 느낍니다. 지금은 일반 노조 지부 형태가 아니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사나 지부로 서로 다른 세력이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이요. 유튜브 스타이신 가이아님 대한항공 퇴사 이유를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안에 일이 있어 스케줄을 빼야 했고 회사에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받아줬다.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스케줄 빼줘서 너무 고마웠다. 그런데 바로 나 대신 투입되는 승무원을 보고 아, 나도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존재구나. 나라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저 그거 듣고 확 와닿았어요. 지금 제가 그렇거든요. 전 지금까지 대한항공에서 그냥 일개 사원 나부랭이 승무원이었는데요. 지금은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시작한 정지은 승무원이 되었거든요.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라서 정말 즐겁게 하고 있어요. 회사와 일반 노조가 비협조적일 거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겠지만 직원 위하는 노조인데 당연한 거겠죠. 잘 들어줄 리 없잖아요. 그래도 계속 가야죠. 같이 용기 내주신 230명의 조합원들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계신 사업분들, 아직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셨지만 앞으로 함께 해주실 사업분들에게 주위에 저희 직원연대지부 가입하고 활동하고 있는 230명의 우리 조합원들이 있다면 함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거 대한항공의 노조 탄압 방식 알아두시고 함께 하지 말아주세요. 지루할 수 있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좀 더 가벼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